네, 네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여기 세도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1987, 스카이 1987님, 자유로운 영어님, 네, 지리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고무고무님하고, 네, 여기 이호님하고, 네, 소망청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네, 자, 오늘, 목요일이죠, 그죠? 6월 18일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북한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러운데 잘들 대응하고 계시죠? 요즘에 월요일날 그 좀 이제 큰 급락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반등도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이틀 동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놀라셨겠지만 좀 회복들이 좀 많이 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그 틈새 시장 공략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비법과 뭐 향후 전략이라고 지금 방송창 제목을 써놨는데 제가 한 일주일 좀 넘었죠, 그죠? 지난주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수요일쯤 되겠네요, 그죠? 그때 그 틈새 시장 공략법 우선주가 더 갈 것이냐, 우선주가 왜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하면 또 지났으니까 오늘 시황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약간 시장이 왜곡돼 있는데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대한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 네, 압축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네, 일찍 끝내려고 해요. 네. 지금 왜냐면 시장 자체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두려워하셔서 이제 그런 것 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레인생 멘토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인변님도 오셨네요. 장홍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 네, 지수 마감한 걸 보면 뭐 굉장히 잘 끝났죠, 그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몇 퍼센트 오르고 떨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 모양새를 잘 보시면 돼요. 처음에 지수가 크게 급락했다가 지금 3, 4일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죠? 변동성이 순간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음봉이 하나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치고 나가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를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지수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이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이걸 좀 보시면 돼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뭐 자주 하진 않는데 환율하고 유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언론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불안한 것 같죠? 나라도 좀 불안한 것 같고 국제정세도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정말로 국제정세가 불안하면요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는데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을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아주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0달러 근처에 있는데 지금 아주 그냥 뭐 국제유가가 큰 변동성 없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진짜 그럴 가능성이 커지면요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거나 그럴 텐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기는커녕 이 정도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도 지금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네. 개인들의 마음만 어지러운 거죠. 왜 이렇게 개인들이 힘들어할까요? 최근에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한 차례 한번 크게 한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월요일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한번 급락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지수는 이때 뭐 4% 넘게 급락했었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7%까지 급락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간 이 지수의 급등, 그리고 미국 증시의 한 차례 급락, 그리고 최근에 북한 이슈, 그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증시가 뭐 살짝 눌리기는 했죠. 이제 음봉 하나 나와서 눌러놨는데, 지금 종목들이 그러면 다 못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대형주 있죠. 그 중에서 특히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수남매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대형주에서. 뭐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던 농심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농심 신고가 나고 있고, 삼양식품 먹는 쪽 관련주들이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형주부터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NC소프트 늘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왔죠. 그죠? 대형주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급락은 안 했고요.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를 시장이 급락하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형주들은 이제 일부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전체 종목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급락은 안 하지만 거꾸로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못하는 거죠. 일부 업종 대표주들만 상승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그죠? 뭐 최근에만 해도 뭐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된 것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테마주들도 좀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맞죠? 테마주들이 지금 세게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력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그죠 정성 들여서 힘써 매집해 놓은 그 테마주들을, 그 종목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 급등을 시키시겠습니까? 북한이 뭐 지금 뭐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저렇게 시끄럽게 저러고 있는데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세력 같으면 올리시겠냐고요. 안 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지금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세력들도 지금 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하고 개별주들이 각각 전체적으로 급등하기가 애매하니까 잠깐 쉬고 있는 거죠. 그죠? 양쪽 다 가기 애매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애매할 때는 누가 간다고요? 우선주가 많이 간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도 드렸죠? 우선주가 가다가 너무 많이 가서 과열되면 그 뒤에 이제 품절주들이 많이 가요. 맞죠? 예, 상승치는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 품절주들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우선주들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상한가가 보시면 오늘 여기 이제 그 상한가한 게 SK증권, 노부터 시작해서 뭐 남양유업부, 남선알루미늄 우선주, 두산 EUP, 뭐 우선주 굉장히 많죠. 네. 전쟁주 아니면 우선주, 아니면 일부 품절주들이 포함되어 있죠. 전방, 섬유회사죠. 옛날 전남방지, 그 다음에 신라섬유, 이런 이제 품절주들이 같이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한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아닌 게 몇 개 섞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선주고요. 그리고 전방이나 이런 이제 여기 이제 빅텍 같은 있죠. 빅텍이나 스페코, 퍼셋 같은 이제 방산주들도 상한가를 간 게 꽤 있고요. 그리고 이 품절주들이 몇 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품절주입니다. 네, 이현님 어서 오세요. 네네, 이현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 방에서는 우선주 지난주부터 얘기를 많이, 뭐 지난주부터죠, 그죠?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네, 진짜 우리 방은 대비를 탄탄히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특히 단톡방 쪽에 특히 저희 단기 하는 쪽에서 나간 이제 그 종목들 보면 상한가 쪽에서 4개 이상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돈 많이 벌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회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맞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 우선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들어갔다고요? 품절주도 이제 올라간다니. 자, 보세요.
이 품절주 얘기를 품절주란다. 우선주 얘기를 언제 제가 많이 했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5월 말, 6월 특히 6월 초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셔야 된다고. 왜 그랬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우선주를 많이 공략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우선주를 추천하면 잘 안 사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시라고. 사셔야 된다고. 유료원들한테는 이제 우선주 매매하는 기법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무료 회원들한테는 무방회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녹화방송 올려놓은 거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한 대략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녹화방송 올려놓은 그 재생 목록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예, 자유로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 추가 상승 가능한지 점검해드리고 틈새 시장 공략법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언제 올라왔냐면 6월 10일날 올라온 거예요. 그쵸?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우선주가 더 갈 거라고. 그때도 그 얘기했을걸요? 더 갈 거라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오죽하면 그때 이제 우선주가 급등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전염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맞죠? 네네. 예, 자이로니 원이 아무튼 오늘 수익 많이 내셔서 다행이에요. 어서오세요. 네. 지금 이제 회원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이제 단기하는 쪽에 우선주를 최근에 더 많이 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6월 10일이죠. 자, 보세요. 우선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상한가가 나오는데 점으로 가고 막 그러죠. 2연상, 3연상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6월 10일날 여러분들한테 무방 회원분들한테도 우선주를 왜 사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렸었고 종목 추천하지 않았지만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 당시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우선주 아무거나 사셨으면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아무거나도 사셨으면. 자, 보세요. 6월 10일 이후에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간 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나간 것도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6월 10일 전에 그러니까 나간 거는 뭐냐면 6월 8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하나 우선주 이게 수익이 224%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봉 나왔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회원들이 200% 이상 수익이 냈고 지난주 월요일날 추천 나간 거예요. 3연상 나왔고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콜라 수소 전기차 수혜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렉세누? 이건 언제 나갔냐면 어제 나갔어요. 6월 17일날 아침에 일찍 나갔죠. 그죠? 8시 50분 조금 전에 추천 나갔거든요. 이게 시초가에 샀다고 보시면 돼요. 분할 매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샀어요. 시초가 하나도 안 띄웠고 그대로 상한가 갔는데 이거 우리 회원들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넥센후 여기 공략하신 분들 우리 회원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여기 소리 들리시죠? 네. 아직도 보여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68%씩 났어요. 이틀 만에. 우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샀던 게 이거 5월 말일날 샀거든요. 성신양이 우선주인데 이것도 상한가 나왔어요. 상한가가 총 4개 나왔는데 하나 우선주 빼고 4개 나왔는데 요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샀어요. 사놓고 살짝 던져놨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상한가 튀어나오죠. 누적 수익이 쌓인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46%죠. 내일 갭 띄우면 얼마겠어요? 최소한 60% 이상 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우선주들이 과열됐기 때문에 과열됐을 때는 이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선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주들이 이제 과열되니까 이제 뭐가 가는 줄 아세요? 품절주 갈 거라 그랬죠. 품절주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만 풀어드렸고 우선주가 많이 가고 나면 이 틈새 시장이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품절주가 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이 계속 저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약간 좀 강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함부로 말을 하고 긴장을 계속 이제 높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가 다 올라가자니 애매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들이 뭐 최근에 급등했었던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 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주를 계속 올리겠죠? 맞죠? 근데 우선주 중에 아예 안 가는 우선주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우선주를 계속 더 추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선주도 올리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못 올려요. 한계가 오거든요. 사람도 밥을 막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배가 차면 더 이상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게 하거든요. 그 다음 게 누구냐? 품절주예요. 어제 밤에 저녁 방송 했었죠. 시간은 그때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저께 아니고 오늘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시간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도 또 우선주도 상한가 들어간 거 있죠. 근데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것 중에 거래량은 얼마 안 나왔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전방이라고 있었어요. 전방. 사람들이 잘 관심도 없는 건데 전방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몇 주더라? 한 1, 2천 주였나?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침에 이게 5% 뛰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왜 얘기를 안 했었냐면 저희 방에서 공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얘기 안 했냐면 품절주예요. 품절주라서 개인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잘 사시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 방에서 추천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매집해 놓은 거 망가뜨릴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아침에 살짝 띄우더니 상한가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품절주예요. 대표적인 품절주들 갈 때 급등하는 게 있는데 전방, 그 다음에 천일고속 이런 겁니다. 오늘 보시면 29.88 상한가 들어갔다 풀린 거거든요. 평상시에 거래 하나도 없죠? 품절주예요. 우선주 가면 뒤에 품절주 갈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방 회원분들도 사드린 게 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공개를 하면 안 될 거고 여기 단기하는 쪽에서 추천했던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신라섬유인데 이게 6월 12일이니까 언제야? 이번 주 12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아직 안 됐네요. 그죠? 네. 거기서 한번 12일날 추천했었고 어제도 한번 더 추천했었죠. 단기하는 쪽에서 나갔는데 품절주라서 이제 좀 가벼운 쪽에 냈어요. 네, 냈는데 어제도 한번 추천했고 맞죠? 그죠? 네. 어제도 우리 회원들이 매수하신 종목인데 네,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 추천했거든요. 1800원대에서 추천했다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갔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우선주 아니에요. 품절주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죄송하지만 뭐 전문가분들도 이제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반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전문가분들 중에 품절주하고 우선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에서 요번에 아주 대놓고 이걸 했어요. 제우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급등했다고요. 상한가. 이게 뭐예요?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잘 안 사요. 품절주하고 우선주를 잘 안 사고 일반적으로 종목 추천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 개인들이 잘 안 사니까 추천을 잘 안 해요.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방에서는 제가 한 2주 넘게 설득을 했어요. 사셔야 된다. 시장이 애매할 땐 우선주 간다. 사셔라. 근데 안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사셔라.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왜요? 그래야지 매수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거의 다 따라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맞죠, 그죠? 네, 쓱 들어가서 샀다고. 어제도 샀어요. 어제 이 신라섬유가 저희 회원들이 얼마나 주식을 잘 하시냐면 어제 신라섬유가 16%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물량을 다 안 팔고 회원들이 거의 다 가지고 계셨어요. 왜요?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방은 그래요. 매수사인이 나가면 반드시 매도사인이 나오거든요. 문자로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요?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주식을 안 사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드립니다. 요번에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여기 단기 같이 하시면서 라이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나온 게 뭐 신라섬유하고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요. 성신양이 우선주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요것도 상한가 나왔고요. 그리고 넥센이죠. 넥센 요게 어제 샀어요. 신라섬유하고 그리고 오늘 추천한 거 있죠?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추천했죠? LG 이건 대형주죠, 그죠? LG 하우시스 우선주 오늘 추천했어요. 뭐 저희 방은 뭐 맨날 저기 밑바닥에 있는 것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떠 있는 것도 사요. 필요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것도 시초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문자로 간 게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매수하는 시간대가 거의 동일하죠, 그죠?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6시 오늘 6월 18일 아침 8시 47분에 LG 하우시스 우선주 동시효과에서 매수하죠? 네, 그냥 시장가에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주가가 약간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샀을까요? 우선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오늘 회원들이 상한가가 4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많이 나왔죠? 네.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품절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기존 회원들 사놓은 것도 있지만 신규 회원분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계속 추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수익 안 난다고 심심하시죠? 제가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미 일주일 전에 무방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무방에서 일주일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기존 회원들한테는 2주 전에 3주 전에 미리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종목 매집을 다 해놓고 시작한 거죠. 저희 방에서 우선주 가장 처음에 매집한 게 5월 8일날 남양유업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미 매집을 해놨었어요. 왜요?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대형주가 가기도 애매하고 개별주가 가기도 애매할 때 가는 건 항상 우선주였어요. 우선주가 가다가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 품절주가 가는데 이게 끝났느냐? 이 틈새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의고속 이거는 보여준 건 아니에요. 신라섬유예요. 깔끔하게 상한가 가죠. 세력이 잠깐만 들었다 놨다 해도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나게 가고 있어요. 네. 여기 실버킹님 말씀처럼 맞아요. 네. 문자반에 있을 때는 답답하셨죠, 그죠? 네. 근데 라이브로 바꾸고 나서 매일 수익 나신다잖아요.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배원자님 어서오세요. 네. 개별주 장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주 장세라기보다 우선주 장세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거고, 항상 과열되면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그럼 우선주에서 더 이상 먹을 게 많지가 않겠죠? 그럼 이제 세력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북한 때문에 지금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애매하니까 세력들이 우선주나 품절주에서 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품절주들이죠. 품절주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 회원들이 지금 서로 품절주를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품절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윙에 맞는 종목은 이제 스윙에 맞게 종목을 추천하는 거고, 이쪽에 단기하는 쪽에 이걸 냈어요.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단기 하는데 왜 이렇게 우선주나 이런 걸 많이 추천했지? 왠 줄 아세요? 저희 방은 단기 하시는 분들이 신용 미수 같은 거 절대 안 쓰시고요. 그리고 한 종목당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으니까 그쪽에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거죠. 종목들이 바로바로 날아가잖아요.
귀신 얘기는 빼고. 네, 귀신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이혼이 말씀처럼 지금 장 변하는 거 계속 보고 있다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 회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렸고 우선주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고요. 우선주를 매수한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기법 강의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수익을 자신있게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애매하다고 시장 탓만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제 그 카네기 그분이 했던 그 명언 하나 얘기했었죠.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은데 바람이 안 분다고 너무 답답해하고 이제 불평만 하지 마시고 바람이 안 불면 내가 바람개비 들고 뛰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네네.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주 뒤에는 항상 품절주가 움직이는데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스타트 끄는 게 누구예요? 신라섬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신라섬이 이것도 추천해놓고 회원들이 갔다가 또 혹시라도 도끼로 찍을까봐 너무 많이 살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품절주가 가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신라섬유가 4년 전에 5년 전이구나. 5년 전에 이렇게 갔어요. 상한가를 아까 제가 세봤는데 20개가 넘어요. 품절주 장세가 제대로 붙으면 이만큼까지 이제 붙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번 붙으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이만큼 급등하는데 세력이 얼마 동안 준비했을까요? 모르셨죠? 품절주 장세. 밑에 매집한 거 보실래요? 밑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차트가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이렇게 해놨었어요. 누가 보면은 이 회사 부도나는 회사인 줄 알았겠어요. 그죠? 이거 뭐야? 안 그랬겠어요. 그죠? 네. 부도날 것처럼 들었다 뭐 맨날 급락하다가 거래도 없이 초라하게 들었다 놨다 몇 번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날아간 거예요. 품절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셨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 많이 해드렸잖아요. 최대한 지저분하게 해놓고 간다고. 이거였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신라섬유가 최근에 잘해놨었나요? 잘해놓기 뭘 잘해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매집주, 급등주 차트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상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반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게 품절주예요. 왜요?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력이 맘만 먹으면 금방 매집해요. 여러분들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수익 내시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이라고요. 특히 소액인 분들 딱이에요. 네. 투자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제 북한 요 이슈 끝나고 나서 급등할 종목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사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북한 이슈 끝나면 바로 날아갈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품절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적당히 아주 조금씩만 사놓으시면 돼요. 뭐 적당히만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날아가거든요. 품절주 장세가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늦지 않으셨다고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이혼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변화되는 거를 잘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돼요. 우리 방에서 준비한 게 이번에 이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한 게 아니라 5월 8일이거든요. 정확히.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했고 지금 뭐예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씨 뿌려놨다고요. 그 지금은 이제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 뭐 하시면 되겠어요? 품절주 사시면 돼요. 품절주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명품주예요. 명품. 품절주들은 회사가 부실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자산가치가 굉장히 우수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거나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네. 품절주의 다른 말은 명품주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네. 나중에 이제 아까 신라섬유 막 그렇게 상한가 20개 상 나왔을 때 그때 되면 알아보는데 늦었죠. 네. 손도 못 댈 만큼 빨리 가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품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주 장세 다음에 품절주가 저기 우선주가 앞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품절주가 그걸 참고해서 가거든요. 최근에 뭐 일항약품 우선주라든지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많이 갔죠. 그러면 뒤에 가는 후발주자는 누구를 보면서 가요? 앞에 많이 간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품절주가 만약에 품절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뺨치는 게 나옵니다. 네, 구해조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삼성중공업 우선주 보시겠어요? 이렇게 갔어요. 거리정지 2번이나 당했는데 최소한 이거 절반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절반 되는 거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김여정 입에 달린 거죠. 김여정이 뭐라고 하는지 좀 더 지켜보면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네, 강도를 높일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애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잠깐 쉴 가능성이 높고 품절주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죠? 맞죠? 빨리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가 6월 10일날 저녁 방송할 때 했던 얘기 그걸 그대로 지금 그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자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 6월 10일날 얘기해놨잖아요. 이 앞전에 얘기 안 했겠어요? 슬슬 얘기하고 있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따라 하시라고. 근데 우선주는 개인들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못 내셨을 거예요. 근데 늦지 않았으니까 품절주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자신있게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자마자 아마 불기둥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리스크 관리한다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회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몇백만원씩 손절하기도 하잖아요. 회비 한 달에 8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반으로 들어오시기보다는 라이브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단기하는 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더 극대화되신다고요. 회비 한 2, 30만원 아낀다고 자꾸 이제 문자반으로 가신 경우들도 있는데 여유가 되시면 아니 여유가 안 돼도 이쪽으로 오세요. 왜요? 설명을 듣고 하는 거하고 안 듣고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회비 그 이상의 수십 배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금 가지고 계시지 말고 현금을 쓰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장에서도 수익이 나잖아요. 맞죠? 네. 오늘도 우리 회원들 품절주 하나 사놓으셨어요. 네. 그걸 얼마나 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품절주 사놨다니까요. 넥센우 방금 보셨던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뭐 LG하우시스 우선주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라섬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거 회원들을 사드리게 하려고요.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가까이 얘기했어요. 사시라고. 사고 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믿으라고. 왜냐하면 이런 품절주나 우선주는 개인들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 자, 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네. 애매할 때 이 틈새 시장이 열리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1차전에서 그러니까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주가 날아간 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품절주가 날아가는 게 그 명품주들이 날아가는 게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인디언님이 여기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기존 TV 전문가분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우선주 장세를 비이성적 시장이라 하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은 실전 매매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었는데 우선주가 많이 가면 비이성적인 장세다. 지금 시장이 이상하다. 이거는 뭐 변태 같은 장세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선주는 언제 간다고요? 첫 번째 애매할 때. 그리고 언제 많이 간다고요? 유독 급등을 세게 하는 게 있다. 분명히 한두 개가 상한가가 5개 이상 나올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전체 우선주들이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감염돼가지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그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삼성중공 우선주가 상한가가 4개인가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거 많이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카타르에서 대규모 배를 이제 수주했으니까 세력이 작정하고 땡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계속 얘기 나오니까 제약주 중에서는 갈 수 있는 게 있겠죠? 뭐겠어요? 일항약품 우선주죠. 신나게 이제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했어요. 바이러스처럼 번질 거다. 그러니까 우선주 빨리 공략하라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이 종목이 저희가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런 거예요. 미리 준비는 해놨지만 더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반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못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라이브 쪽으로 빨리 오란 얘기예요. 왜 우선주를 펄펄 뛰면서 추천을 했는지. 이 뒤에 걸 사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넥센이나 넥센 우선주나 이런 걸 지금 공략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선주가 그 지금 이제 뭐 급등하는 걸 보고서 이제 비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잘못 짚은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거라니까요. 우선주가 급등할 때는 시장이 조정장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조정이 시작되면요. 우선주고 후선주고 뭐 다 끝이에요. 다 음봉 맞고 떨어져요. 맞잖아요. 그죠? 진짜 조정이 시작되면 우선주도 다 급락한다니까요. 본주가 하락하는데 우선주가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죠. 우선주가 급등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조정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A에서 B로 바뀌는 그거라니까요. 제가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우선주가 급등할 때는 시장이 급락하는 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형주에서 개별주 형태로 바뀌는 거나 아니면 개별주에서 대형주 형태로 바뀔 때 그때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간절기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하여튼 중간중간에 간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들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죠? 네. 그리고 공략하시라고. 맞잖아요. 그죠? 네네. 고맙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보면 돼요. 또 한번 강조드려요. 우선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지금 품절주들이 불붙었어요. 아까 신라섬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드렸죠? 품절주 갈 때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냥 가요. 옛날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팀스는 참 이름이 바뀌었구나. 잠깐만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시리즈로 바뀌었죠? 이것도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품절주였거든요. 네. 품절주 날아갈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점 나와요. 휙 날아간다고요. 30%짜리 상한가 3개면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0% 그냥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품절주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 못 나온다니까요. 기본이 상한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훅 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품절주예요. 14,000원에서 어디까지 가요? 4만원 가까이 가죠? 네. 이런 수익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특히 소액을 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 저기 뭐예요? 북한 이슈 이후에 갈 종목들 많이 사놓고 약간의 돈 갖고 이쪽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다 공략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 한번 또 만나보자고요. 일주일 뒤에 우리 회원들이 품절주로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그때 가서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시겠죠. 구경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일스럽게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8시 50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 보셨죠? 네, 여러분들도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제가 하루에 방송 한 3시간씩 하거든요, 낮에. 네. 3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들으셔도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 네. 수익 내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매수 매도는요, 반드시 문자가 나가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직장인들이 회원의 80% 정도가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손절 없습니다. 손절가 같은 거 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방은 종목을 어디서 사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급등한 뒤에 이제 이렇게 매수하거나 아니면 뭐 지저분하게 분할 매수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시초가에 삽니다. 그냥 손절 없고요. 네. 매도성이 반드시 나가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우선주, 개별주 갖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또 얼마나 많은 수익들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빨리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절 잘 안 해도 손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손절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방송 3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방송하면서 기법 강의 이제 확실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을 꼭 남겨놓습니다. 녹화 방송을 절대 지우질 않습니다. 무료 녹화 방송도 절대 안 지워요. 왜요? 제가 말한 거 번복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 중에 과장 광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회원들이 뭐 질문하시면 다 일일이 답변 드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회원들하고 다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비가 남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좀 비싸죠? 좀 비싼 이유는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기업 제품이 좀 비싸죠? 그죠? 대신에 AS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게 회원들하고의 소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도 좋고요. 그리고 종목이 자신 있어요. 대기업 제품이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에 AS도 확실합니다. 네, 여기 우리 부산소망 청춘이 말씀처럼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수익이 더 훨씬 많이 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을 개인들이 지금 수익 내기 어려운 장에 수익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 드렸죠. 품절주 공략하시면 돼요. 명품주. 근데 혼자 종목 찾기 힘드실 거예요. 또 제 방송 듣고 네이버 가서 품절주 내가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죄송한데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실 거예요. 맞죠?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종목이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 보는 거 많을 거예요.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는 조정이 온다기보다요, 출렁출렁일 거예요. 지수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변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 장세가 심하게 하면 할수록 품절주들은 더 빨리, 더 많이 급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지수가 좀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회원들 매집한 게 더 잘 가거든요. 그리고 북한 이슈도 언젠가는 조만간 끝나겠죠. 네. 우선주, 품절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돈을 벌어서 매집하는 또 다른 종목들이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게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방송 참여해주신 우리 방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무방 여기 무사모 회원분들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